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프랑스 스타트업 기업인 네오라인이 개발했는데 21세기형 첨단 돛담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셰일 파워드 카고 쉽이고 이게 지금 터키의 RMK 머린 쉽야드에서 건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25년에 인도된다는 겁니다. 돛담배를 만들었다는 거죠. 길이는 한 136m 되고요. 롤온, 롤업 오프 베슬이니까 소위 말하는 로로 쉽, 즉 로로 화물선이라는 겁니다. 로로 화물선. 그러니까 트럭 같은데 컨테이너 실은 상태로 트럭채로 배를 실어서 그대로 이제 배달하는 거죠. 로로 선박. 그래서 선박 이름을 네오 라이너 이렇게 이름 붙였다 그러고요. 그 메스트, 돛대 아닙니까? 기둥. 그거를 탄소 섬유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높이는 한 76m 된다고 합니다. 돛을 펼쳤을 때 이게 면적이 한 3,000 스퀘어미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돛이 그 황급 쪼가리가 아니고 아마 리치드, 아주 좀 단단한 그런 리치드 세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솔리드 세일 리그 시스템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인 모양인데 여기 아마 핵심인 것 같은데 요 부분 솔리드 세일 리그 시스템이라는 요 부분 설계하고 제조는 프랑스 조선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적 용량이 한 6,300톤 된다고 하고요. 요게 승용차로는 한 321대, 그 다음에 20피트 컨테이너는 한 265개, 40피트 컨테이너는 125개 이 정도 수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박의 라우팅이나 내비게이션, 파일로팅 아니면 모니터링 이런 어떤 기술적인 내용은 프랑스의 디아이스 엔지니어링 회사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 조선소는 배 껍데기만 만든다 이렇게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네오라인이라는 이 회사는 2015년에 설립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대판 풍력 추진 선박을 로로선 분야에서 적용하려고 이 회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배 두 척을 준비해서 이제 배달 업무를 개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가령 르노그룹이나 베네치오 그룹이나 미쉐린 또 롱참 이런 여러 엄청난 기업들이 자신들의 첫 구획이 되려고 약속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돈 지금 펀딩 받은 게 한 6천만 유로 정도 펀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천만 유로 그래서 펀딩 받자마자 바로 배 건조를 결정을 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프랑스의 CMA CGM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CMA CGM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고려하는 것이고 이런 분야, 그러니까 배출 줄이는 그런 기술 분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략 CMA CGM만 한 15억 유로 정도 펀드를 조성을 했다는 것이니까 아마 네오라인에 투자했다는 그 돈도 저 15억 유로 펀드 그 기금 중에 일부를 풍력선에 투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오라인 CEO는 이 풍력 추진이 기후 전쟁에서 매우 어떤 프래그매틱 솔루션 실용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겠죠. 문제는 바람은 간헐적인데 그런데 다른 에너지 어떤 이용 가능성이나 또 다른 에너지 가격 이런 것보다는 이 바람은 더 예측성이 높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풍력 추진을 추가하는 거 이거는 네오라인이 최초는 아니죠. 제가 지금 영상으로 소개한 것만 해도 22년 8월 21일 날 그때 가령 이런 거 아닙니까? 에키노르하고 쉘하고 토탈 에너지가 조인트 벤처인 노던 라이트를 설립해서
그 조인트 벤처 만든 목적은 유럽에서 수거한 액화 이산화탄소를 그 노르웨이 해저로 싣고 가서 매립하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노던 라이터가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중공의 그 대련 조선소에 발주를 해서 그것도 두 척이었죠. 그래서 건조 중인데 그 도중에 그 세일로트를 장착을 한다는 내용을 이미 작년 8월 21일 날 영상에서 제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용량도 지금 네오라인의 접해하고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크기가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7,500 큐빅미터급이고 길이는 한 130m 정도 되고, 그래서 액화 이산화탄소 연간 한 150만 톤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화 이산화탄소 사이즈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한 소형 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거는 24년에 인도가 돼서 이제 내년이네요. 내년에 인도돼서 결국 이산화탄소 수거해서 이제 매립하는 그 임무에 투입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 배에다가 노르웨이의 노스파우스라고 로트세일 전문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만든 로트세일이라는 도철 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련조선이 만드는 저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주된 추진기관이 LNG입니다. LNG로 주된 추진력을 얻고, 로터세일은 일종의 보조 추진기관인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운이 좋아서 바람이 많이 세게 불어주면은 주로 저 배가 운영하는 곳이 북해 지역일 테니까 거기는 원래 바람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세게 불어주면은 그 바람 불어서 풍력 발전이 풍력을 추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선박 운항, LNG 떼에서 선박 운항하는 것으로 인한 그런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항과 관련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령 바람으로 바람개비 돌려서 전기를 얻는 거. 그래서 전기를 얻은 다음에 그 전기로 모터 돌려서 선박을 추진하는 방식, 이게 이제 풍력 전기 추진 선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는데, 이거보다는 바람을 직접 추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연구하니 에너지 변환 단계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언제나 바람을 직접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력 전기 추진 선박보다는 풍력 추진 선박이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바람이 없거나 약한 경우, 이렇게 풍력의 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는 반드시 보조 추진기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가다가 바람이 갑자기 안 불거나 바람이 방향이 살짝 달라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보조 추진 기관이 가령 배터리 전기로 추진한다는 것은 그 배터리가 너무 무겁고 또 충전 전기 확보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결국 신뢰할 수 있는 보조 추진은 탄소 포집기를 갖춘 LNG 추진이 정답 아니겠나,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지금 네오라인은 주된 추진기관을 풍력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주력이 풍력인지 LNG인지 이거 뭘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예? 결국 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풍력이 아니고 가스 추진력 아니겠습니까? 풍력이 보조가 되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냉정하게 보면은. 그래서 바람에 맞추어서 풍력 추진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고요. 바람이 불어준다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바람의 세기가 좀 약하면은 그러면 가스 추진을 출력을 조금 높여줘야 되는 것이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스 추진 출력 조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스가 해결사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안테나 중에 렉탄 안테나라고 있는데, 이 부분 기술 혁신이 진행이 된다면은
우주 태양광 발전한 전력을 선박의 렉타나 안테나 통해서 직접 우주 전력을 무선 수신할 수만 있다면 이거 딱 좋겠죠. 예? 이게 이제 이것으로 전기 추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해상 운송 분야에 혁명적 변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심 있게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주 태양광 발전 이거 하려면은 우주 태양광 발전에서 무선 전력 전송하는 거, 이 기술은 가령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하는 거, 이거는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발전한 전력을 마이크로파로 변환해서 지구로 송전하는 거, 그거는 전력을 마이크로파로 변환하는 기술, 그 다음에 송전 안테나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핵심은 지금 기술 혁신이 좀 더 일어나야 될 부분이 바로 무선 전송된 전력을 지구에서 수신하는 안테나, 렉타나 안테나인데 요거 효율 개선 문제가 지금 남은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관련해서요. 화물 운임지수 보면은 22년 고점과 현재 상황 비교한 그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SCFI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고 HRCI는 컨테이너 선박 자체의 용선지수이고요. BDI는 벌크선 운임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전부 고점 대비 대략 20% 선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임지수 마이너스 80%가량 지금 폭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1년 만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이 연휴 마치고 1월 25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 수출입 실적을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공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이 내용까지 같이 다루려고 지금 오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네요. 이거 홈페이지에 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기사 어떤 언론사에는 뿌린 모양입니다. 언론사에는 먼저 뿌리고 웹에는 올리지도 않고 이거 완전히 차별하는데, 그래서 기사 참고해서 일단 결과는 이렇게 공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총 수출 1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총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마이너스 2.7%, 즉 수출 부진 계속되고 있다. 근데 수입은 플러스 9.7%다. 그래서 20일간 무역수지 적자가 102억 6천만 달러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네요. 지금 20일간 무역 적자가 지금 작년에 무역수지 월간 무역수지 역대 최대로 난 게 94억 3천만 불입니다. 이게 작년 8월 월간 최대인데 지금 그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이고, 그다음 여기서 반도체하고 중공 수출 감소되는 이 추세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반도체 수출 마이너스 34.1%, 중공 수출 마이너스 24.4%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프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반도체 수출 감소세, 이것이 중공 수출 감소세의 원인이고, 그러니까 중공으로의 반도체 수출 감소가 최근 한국 수출 감소세의 주된 원인이고, 특히 메모리 수출 감소세가 압도적으로 지금 크다, 심각하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수출 감소세 1월 데이터는 내년 2월 중순경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